안녕하세요. 의정부 흥선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목영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3년 사업인데 벌써 이제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좀 놓치거나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이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들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들이 이제 민간 협치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 협치에 대한 또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민간 협치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교과원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토론 자료는 한 4분 정도를 모시려고 했었는데요. 행정에서 1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원 센터에서 1분, 주민 대표에서 1분, 전문가 1분, 뭐 이렇게 토론자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행정에서는 뭐 이번 토론에는 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행정에서 이제 토론자로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눌 텐데요. 1부에서는 이제 발제를 그동안에 이제 흥선 마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되돌아보는 그 발제가 하나 있을 거고 민간 협체 발제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발제가 1부로 진행이 될 거고요. 2부에서는 이제 우리 좌장을 맡게 되는 유상균 대진대 교수님이 주재해서 토론자들하고 같이 2부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민들 들어오신 분들 함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흥선마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후에라도 저희들 활동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이제 흥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발제인데요. 제목을 흥선 마을 도시재생 사업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의정부에서는 낯선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렇고 중간지원센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 마을에서는 이전부터 마을 공동체 활성화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를 저는 이제 3개로 이렇게 좀 잡았어요. 하나는 이 마을 사업들이 잘 되려고 한다면은 마을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골목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고 그런 골목반장들이 나름대로 뭐 한 20여 명 정도가 활동을 좀 하고 있어서 우리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 골목반장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교육도 하고 때로는 권한을 주는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활동에서 그런 주민 조직을 강화시켜내는 활동들을 우리가 잘해 왔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마을 활동들의 기반들을 좀 공고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선 마을 도시 재생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부터 우리 마을에 있어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거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올해 이제 4회로 맞이하고 있는 마을축제 기획단 활동입니다. 그 마을축제 기획단에는 뭐 우리 마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자생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스스로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축제인데요. 그 활동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을의 어떤 저력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들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을자치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관계망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참여하는 주민들 중에서 되게 제한적인 주민들만 참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집주인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고 세입자들의 참여, 또 젊은 세대의 참여, 또 상공인들의 참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마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러한 기반들이 좀 충분하게 관심 갖고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조직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흥선마을 사업의 기본적 목표로 모든 사업에 이렇게 좀 반영이 돼 있어 관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 한 400여 군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형도 다르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경험, 또 주민들의 조직력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흥선마을의 특성, 흥선마을의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의 어떤 정도는 어떤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마을 마을 공동체 활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내용들은 쭉 정리를 했는데 일단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가능지구 뉴타운 재개발 반대를 2010년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경험은 주민들이 그 전까지는 이웃이지만 전혀 서로 몰랐던 관계들이 동일한 목표를 내 집을 지키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만나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로 동지적 관계로 발전되었었던 그런 저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들이 이제 그 희망 아카데미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신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들이 마을에서 진행을 해왔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주 소중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과 달리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부 한길둘의 협동조합이 가릉동으로 이전을 해옵니다. 뭐 제가 이제 상임 이사로도 있었었는데 그 협동조합이 마을 활동에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왔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뉴타운 반대하셨던 주민들 모임하고 그 한길둘의 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방앗간을 인수하면서 우동네 협동조합을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그 이후에 뭐 골목 장터나 또 직거래 장터나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마을 활동에 어떤 거점 역할을 해왔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기에는 이제 희망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가능이동 노인 경로당이 나중에 흥선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하는 것이 운영을 맡았던 그 신건노인복지회관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이렇게 좀 갈등이 빚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을에서 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어르신들과의 갈등 문제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행정에서 어떤 기관을
맡아서 운영할 때 반드시 주민들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공동의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면서 풀어가줘야 갈등 문제를 좀 사전에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 얘기는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을 진행할 때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이제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 통장님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했었던 비추미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마을계획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흥선 도시 재생 사업의 가장 그 조직적인 기반, 늘은 통장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하나는 그 마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괄 기획팀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하고 용역회사하고 주민하고 같이 계획 수립하는 전 과정을 사전에 좀 논의하고 같이 풀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아주 세밀하게 마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임원들 대표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신문 발행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의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마을 계획들이 공모 사업에 이제 좀 참여하면서 선정이 되는 그러한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선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4월 8일 날 도시재생 사업체 선정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면서 한 서너 달을 저희들이 거의 한 활동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하라고 선정해놓고 나서 사업비를 전혀 주지 않다 보니 그 기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달 선정되는데 사업비 교부가 된 것은 거의 올해였으니까 한 6개월 이상을 이렇게 아무런 지원 없이 진행했었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나서 즉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 아니더라도 특히 주민들 조직과 관련된 마을공동체 관련된 이 사업비들은 즉시 쓸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 스스로가 자기 분담금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왜냐하면 동력을 이게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었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선정 과정에서 의정부의 약속 중에 하나가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사이동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심사를 과정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세 번째 인사이동이 되면서 계속 지속성의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의정부시가 한 사업을 담당했을 때 그것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히나 도시재생 사업처럼 이게 좀 전문 영역과 관련해서는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현장지원센터 설치가 되게 늦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 선정하자마자 바로 이제 설치 요청했었는데 되게 늦게 이제 설치했는데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그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듯이 현장지원센터 역할도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조직이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 지원 센터의 역할과 거기에 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냥 처리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후에 마을 사업하는 데서 소통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면적으로 운영 과정에 대한 토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좀 조합적으로 진행되는 마을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도시재생센터나 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민간협치 부분들이 반드시 좀 진행이 되고 관철이 돼야 된다. 특히나 의사결정 단위의 권한들이 어느 정도 부여될 필요가 있겠다. 이전에 수많은 이제 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됐었지만 그 결정들이 그때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게 단계에 올라가면서 제대로 이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다음 그 시간도 늦어지고 주민들이 결정했는데 집회가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될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의외로 주민 조직들이 자기 몫을 내는 주민 조직들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주민들 스스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해왔었던 과정들이 있고 그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계기들이 좀 이어지고 특히나 통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군업반장님들이 역할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어서 흥선 마을의 도시 재생 사업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뭐 좀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내년 1년 이제 마지막 연도긴 한데 그때 좀 알차게 진행한다면 모범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민간협치 관련된 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